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8월 모평이야. 이거 벌써부터 9월 모평인데 원래는 8월 31일이니까 그래서 831 모평 분석과 대책을 해보는 시간인데, 첫 번째 장에서 보면 총평으로 들어가면은 제일 눈에 띄는 게 뭐냐, 분량입니다. 분량. 독서를 봐. 독서를 보니까 여기 형광펜으로 색깔 5358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5358자. 그러면 이제 6평 때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자료 기억나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첫 자리가 달랐어요. 그쵸? 그때는 몇 자 때였냐면 총 분량이 독서 총 분량 6,000자 때였거든요. 그죠? 근데 거기 한 1,000자가량이 줄어든 상황인 거예요. 다시. 이게 언제적 상황하고 비슷한 거야? 작년 대수능. 그러니까 독서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총 분량이 작년 대수능 수준으로 다시 돌아갔다. 6평 때 좀 분량이 많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량이 많다 보니까 풀이에 좀 어려움이 가중됐었다. 그것만 어려운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분량이 좀 다소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게 작년 대수능과 유사한 분량이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느낌보다는 원상태로 돌아갔다. 이런 느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거 하나 이제 보시고요. 아울러서 생활 독서에 하면 항상 1,000자 안팎의 분량 나오는 거 확인되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장 짧은 분량의 기술 제재를 보시면은 이게 1,108자라고 나왔잖아요. 그쵸? 이게 또 시사하는 바가 있죠. 작년 대수능에서는 제일 짧은 분량이, 그쵸? 요거 1,200자 안팎의 요 분량과 흡사한 또 길이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최소 분량도 작년 대수능과 되게 비슷하다. 6평 때는 1,400자가량의 정지 제재가 제일 짧았었거든요. 제일 짧은 게 1,400자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좀 있죠. 그죠? 그래서 수능 수준으로, 작년 대수능 수준으로 다시 형식상 회귀한 측면이 있다. 요거 아주 디테일한 거 또 글자 수 한번 세면서 점검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계 여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살짝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전체 4개 지문 가운데에서 3개 지문이 연계가 됐어요. 딱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죠? 3개 지문이 생활독서야 뭐 이런 거 놔두고, 아도르노가 나와가지고 복합 지문부터 우리가 반가웠었는데요. 자주 등장하는 분이니까 이분, 그죠? 그래서 이게 아도르노의 대중음악 비판 내용 수특에 나와 있던 거거든요. 이거 수특의 83페이지에 나왔던 거, 이거 풀었던 거 혹시 기억나요?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학원에 좀 다니고 하니까 꾸역꾸역 풀기는 되잖아. 주말평가에 또 나오기도 하니까 꾸역꾸역 풀었단 말이지. 요거 그 다음에 유류분 제도, 요거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왔었던 친구가 4개국으로 한 2명 정도 있었던 걸로 나는 기억이 되거든요. 그쵸? 근데 시험에 나오잖아. 얼마나 내가 반가웠던지. 나한테 질문 왔던 2명의 친구, 잘 받겠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건 연계돼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나왔다, 그렇다고 해서 정답을 맞히냐,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독서 연계는 별 의미가 없죠. 연계가 돼도 4개 중에 3개가 연계가 되더라도 와 좋다 이렇게 해봐야 전체적으로 오답률 상위 문항이 어디에 다 몰려있어? 여기에 몰려있잖아요. 여기 연계가 됐고 연계가 됐는데 수특 302, 수한 32쪽 내가 풀었으면 뭐해? 오답률이 가장 높은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은 연계된 것이 내 성적 오르는 것에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반갑긴 하죠? 인사 나누면 돼요. 안녕. 자, 그리고 채점할 때는 또 우울해지죠. 그래서 자, 4개 중에서 3개가 연계가 됐다. 독서 확인했고요. 이제 문학으로 가보겠습니다. 문학도 되게 이제 6평 대수능의 대를 이어서 하나가 빠지고 3개가 연계가 됐다라는 거 확인되죠. 또 한 번 여기다가 쓰는 거야. 몇 분의 몇이라고? 7분의 3이다. 이거 뭐 국룰이 됐죠. 국룰이. 전체 7개 작품 가운데에서 3개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 이때 이제 탈락된 하나, 여기에서 빠진 1개가 바로 뭐냐? 현대문학이다. 현대문학 중에서 현대소설이다. 여전히 그쵸?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고전소설 아래 내려와서
현대시, 현대수필,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이제 5번째라고 연작 작품처럼 이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좀 무슨 내용인지 가물가물하다기보다 아리까리했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아무튼 이게 EBS에 없는 작품이거든요. 현대 소설이 이제 연계 대상에서 거의 제외되다시피 패턴화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문제풀이를 통해서 현대 소설은 데이비를 해 나가야 되겠다. 작품 분석보다는 문제풀이가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구체적인 연계 방식에서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자 이제 오른쪽에 가볼게요. 정수정전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 개인적으로 특강 들었던 친구들은 수완에서도 나올 만한 작품 이런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떡하니 나왔잖아요. 정수정전. 내가 수업 때 다루진 않았지만, 근데 전과 다른 게 좀 있어. 형광펜으로 한번 색깔을 딱 해볼게요. 자, 이거 보니까 밑줄을 내가 미리 그어놨거든. 요렇게 색깔. 미수록분에다가 중략 앞부분, 그쵸? 그 다음에 수록분, 중략 뒷부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EBS에서 왔던 게 실제 문제지에서 중략 뒤에 첫 번째 줄부터 15번째 줄까지 적은 분량인데, 그 적은 분량이 시험지로 올 때 원래의 가나 다로 다소 많은 분량이 수록돼 있던 EBS에서 다의 일부가 온 건데 방식이 특이해요. 원래 EBS에 있던 대화 두 문장이 빠져 있어요. 누락돼 있어. 생략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첩서라고 하는 거, 임금한테 올리는 보고서 같은 건데 그 보고서 내용이 EBS에 있는 것과 실제 시험지에 나와 있는 게 달라요. 그런지 몰랐지. 그냥 푸는 거지 뭐. 그러니까 원래 EBS에 있던 첩서의 내용이 그죠? 옮겨오면서 달라진 거예요. 다른 내용으로 대치돼 버리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인은 두 가지로 따져볼 수 있는데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편집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소설이 옛날에는 뭐 이렇게 한 출판사가 고정된 판본을 갖고 출판하는 오늘날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 판본이 있잖아요. 이본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이본들이 이제 존재하다 보니 다른 판본을 참고했을 수도 있고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래의 본문의 내용과 달리 나올 수 있으니까 특히 내용이 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보고서 내용이 제가 호왕을 무찌르고 승전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지만 뭐예요? 제가 제 마음대로 진량이라고 하는 못돼 먹은 신하의 목을 제가 친 죄를 사하여 집사하고 청합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전쟁에서 이겼다. 내가 함부로 목을 베어서 미안하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달라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문 확인의 필요성이 좀 더 생겨나는 거죠. 지문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인용된 부분일지라도 지문 확인을 꼭 문제풀이 과정에서 꼭 확인해 주셔야 된다. 그런 교훈을 주는 거죠. 요거 봐야 돼. 그러니까 미수록분이 있다는 게 6평에서는 주목할 점이었죠. 미수록분 천지다. 근데 이번에는 9평에서는 수록분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무엇과 무엇, 생략과 변경, 요 내용 변경 이런 게 있었다. 하나 보시고요. 자, 현대시야 뭐 수업 시간에 수능 완성 중심으로 제가 뱃살 현대시 정리해드렸잖아요. 근데 그 전에 내가 6평 직전에 또 나와줬던 자료, 그쵸? 뱃살 현대시 수특 거기에 있는 작품이잖아. 안 나올 수가 없지. 전 작품을 다 실어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 작품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왔던 친구가 난 기억이 딱 나더라고요. 그쵸? 근데 몇 번을 강조했었거든요. 2명인가 3명인가가 이거 질문했어. 이거 사설 모의고사에 나와가지고 길이라고 하는 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죠? 우리가 보통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통념상 긍정적 표현이 시 안에서는 부정적인 거였잖아요. 부정적 통념으로 취급되는 게 있었잖아요. 그쵸? 그게 늘 내가 강조하는 거였는데 그대로 이번에도 나왔죠. 시험 문제. 그게 또 정답이다. 그게 답이야. 특이하죠. 자, 그래서 이 현대수필 그리고 현대시 하나, 비연계 2개에다가 연계 하나 이렇게 복합지문으로 나왔다. 수특 93쪽에 있던 길이었고요. 자, 이제 고전 시가로 내려가면은 표기가 이제 쉬운 표기 현대어 풀이에 가까운 거의 뭐 현대어에 가까운 표기 형태로 나오긴 했고 또 이게 전문이 실려있니 일부가 실려있니 EBS 자체 1, 2, 3, 4, 5
전 5수가 다 실려 있거든요. 그 가운데 4수가 나온 거죠. 전 5수 중에서 1수부터 4수까지. 근데 이제 표기 자체를 바꾸지 않고 쉬운 표기. 그다음에 소유정과 같은 경우도 이제 낯선 작품이긴 하지만은 주제의식이 색다른 건 없고 그냥 뱃놀이 하는 건데 뭐 특별히 어려울 건 없고 부분 뭐 낯선 어휘도 있지만 문제 풀이에는 별로 지장이 없는 현대 풀이에 가깝게 표기 자체가 쉬운 표기로 나와 있어가지고 부담이 좀 덜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쵸? 자, 아무튼 이렇게 연계 작품 3개 여전히 패턴화 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됐습니다. 자,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이번에 난이도는 어땠냐 형광펜으로 한번 색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작 선택자들이든지 뭐 엄매 선택자들이든지 모두에게 쉬웠던 시험이었다. 형광펜으로 색깔 해볼게요. 아니 완전히 엄청 쉬웠다기보다 비교 상대를 앞에 세워놓으면 작년 수능보다 쉽다 어렵다 쉬웠고 그 다음에 6평보다 쉬웠다 어려웠다 쉬웠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근거들을 얘기해놓고 있는데 원점수 기준으로 1등급 컷 원점수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렇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작년 대수능에서 화작 선택자 1등급 컷이 86이었고 엄매 선택자 84점이 이제 1등급 컷이었는데 요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현재 각 그 사설 기관에서 내다보고 있는 1등 컷 기준 자체가 화작은 92, 93, 엄매는 이제 87에서 88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수좀 보수적으로 나갔을 때 93, 88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야 나중에 실망을 덜하니까. 알겠죠? 기대감을 좀 싣지 마시고. 자,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나 확인했고요. 자, 작년보다 쉬웠고 올해 6평보다 쉬웠고. 자, 이렇게 확인되고요. 지금 등급 컷이 이제 화작 엄매 선택자 기준으로 쭉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요. 이렇게 93, 88 이렇게 보수적으로 좀 잡아놓은 사설 기관을 제가 여기다가 일부러 놓았어요. 이게 좀 높게 나온 거거든요. 1점씩 대략 높게 나와 있어요. 1, 2점씩. 오케이? 그래서 이제 참고하세요. 이 확정은 아니지만 참고하시라고. 대략 이제 3등급이 화작은 79, 여기는 원매 선택자 기준으로 74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보다 좀 다소 내려갈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렇게 이제 자기는 어디에 해당하나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아까 내가 말로 설명한 것들 자 형광펜으로 쭉쭉 한번 색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학작품의 연계 방식 자, 요거 특징 형광펜으로 색깔 아까 내가 말을 했잖아. 실제로 봤지? 현대소설이 제외되는 게 거의 정착 단계에 접어든 것 같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이제 또 우리 평가원 출시자들이 이제 뒤통수치기 달인이기 때문에 언제 또 얼굴을 싹 바꾸고 안색을 싹 바꾸고 내버릴지 그것도 모르는 일인데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2002 대수능 6평 그리고 8평까지 세 차례 연속 그렇게 됐으니 올해 대수능도 그렇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 거죠. 네, 조심스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이제 내려가 보시면은 이제 EBS 수록분을 처리하는 방식인데 고전 소설 기준으로 이제 해놨어요. 자, 형광펜으로 한번 색깔 해볼게요. 요거 정수정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공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제 출제 방식을 봐야 되니까 정수정이라는 주인공하고 남자 여자고 아빠가 억울하게 모함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해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진량을 불러다가 그쵸 목을 댕덩 잘라버리는 그쵸 효도의 끝판왕이죠. 아무튼 대화가 생략돼 있다. 어떤 대화 내용이냐? 진량이 잡혀와가지고 이제 죽이기 직전이기 때문에 제발 살려주세요. 빚 싹싹 비는 내용. 택도 없다 이놈아 죽어라. 이런 내용이 생략돼 있다. 그 다음 또 밑에도 색깔 해줄게요. 이제 여기 첩서의 내용 아까 보고서 내용 있잖아요. EBS 수능 완성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원래는 이거예요. 이거. 원래 내용이 이런 줄도 몰랐지? 본지 오래돼가지고 진량을 죽였거든. 그래서 원수를 갚은 일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를 모함만 시키니까 진량이 그래서 죄를 청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바뀌었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자 이렇게 실제 시험지에는 또 색깔이나 승전을 알리는 것으로 대체가 됐다. 대체가 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린님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휘가닥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 자, 다시 그래서 교훈이 뭐냐? 어쨌다는 거냐? 형광펜으로 색깔 해볼게요. EBS 수록분이라는 이유로 지문 확인을 게을리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형광펜으로 색깔 딱 해놓고 오케이? 이 OX 판단할 때 한 번 더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번 뭐 8평에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6평을 모델로 봤을 때 고전시가도 안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실제 수능에서 자, 고전시가 표기 방식 있죠? 자, 형광펜으로 색깔. 고전시가의 원문 처리 방식 역시 기억을 해야 된다. EBS에 있는 그 쉬운 현대어에 가까운 쉬운 표기 방심하면 안 된다. 자, 실제 수능에서 색깔. 원문에 가까운 더 까다로운 표기로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해두시고요. 알겠죠? 덕서는 뭐 놔두시고요.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넘어가 보세요. 자, 이거 이제 고난이도 문항에 대한 정리가 나옵니다. 총평은 정리하면 작년 수능보다 쉽고 6평보다 다소 쉬웠다. 그리고 이제 고전 소설의 연계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주의할 점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특이점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문학이 7분의 3 공식을 벗어나지 않는다. 문학은 몇 분의 몇이라고요? 7분의 3 공식을 벗어나지 않는다. 대체로 현대문학이 휘르릉 사라지는 느낌. 현대 소설이 말이죠. 현대 소설이. 자, 그러면 밑으로 이제 내려가셔가지고 화작 선택, 그 다음에 언매 선택 기준으로 이렇게 왼쪽 화작이고 오른쪽이 이제 언매예요. 근데 뭐 크게 다르지 않죠. 문법 문제가 하나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언매 선택자들 중에서 37번 문항이 이제 상위로 들어가 있는 거. 오답률 58%인데 요거 하나 제외하고는 나머지 상위 4개 문항이 다 겹칩니다. 그래서 자, 다시 문항 번호만 쭉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독서로 일관돼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죠. 요거 문법 빼고. 그죠? 문학이 이제 쉬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문항 번호를 지금부터 시험지를 꺼내시고요. 시험지 꺼내시고 빨간 펜이든 형광펜이든 준비하신 다음에 시험지에다가 오답률 상위 5위까지 어려웠다고 지금 통계에 잡히고 있는 녀석들 자기 선택한 과목 중심으로 알겠죠? 빨간 펜이든 형광펜이든 체크하기 바랍니다. 자, 화작 선택자 자 10번, 12번, 저 13번 여기 이제 한 지문에 묶여 있을 거라고 10번, 12번, 13번 그쵸? 복합 지문 바로 다음 지문이야. 법제제 나오고 있죠? 10번, 12번, 13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기술제제 14번, 16번 요 두 개 또 체크하시고요. 이제 언매 선택자들도 자, 알아서 이렇게 체크해 주세요. 12번, 13번, 그 다음에 14, 16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독서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일단 전체적으로 독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문 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문 분석 14번부터 17번 어려웠던 지문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오답률 상이 아예 들어가지도 않은 복합 지문까지도 내가 정리를 해놨거든. 자, 내가 한번 물어보지 않아도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독서 완벽하게 실전에서 다 풀었다 이런 친구가 많지 않을 거거든. 자, 이번에 독서 마지막 기술 제재까지 다 풀었다 손 들어보세요. 혹시 다 풀었다. 오, 좋아. 내리시고. 지금 준비 정도가 이러하기 때문에 대체로 다 그래요. 대체로 다 그래. 그래서 요거는 오늘은 설명하는 거를 최소화하고 아예 못하거나 최소화하고 다음 주에 기회가 된다면 할 테니까 뭐 내일 또 선생님 와서 수업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또 언급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거 봐가면서 오늘 당장은 독서 설명은 최소화하거나 하지 않거나 대신에 이렇게 선생님이 분석표까지 다 작성을 해서 그 다음에 오답률 상위 문항 중심으로 설명을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여러분들은 다음 주 화요일 있죠?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우리 다시 만나야 되는데 날짜를 한번 볼까요? 오늘이 9월 1일이고요. 그 다음에 7일 다음에 8일에다가 2일 부족한 6일. 자, 9월 6일이 화요일 맞니? 그쵸? 이때까지 일단 다 풀기라도 해보자. 일단 다 풀어.
오답도 물론 하시겠지만은 다 풀어와야 돼. 혹시 그 금요일 수업 때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화요일에 내가 마저 해드릴 테니까. 알겠죠? 일단 풀어야 설명 듣는 게 의미가 있잖아. 그치? 지금 잘 안 돼 있을 거거든. 마저 푸세요, 독서. 알겠죠? 이렇게 이제 공지사항 해두고 그리고 나서 저 뒤로 가볼게요. 뒤로 가서 이제 선생님이 6평에서 했던 얘기랑 그 다음에 8평에서 하는 얘기랑 별반 달라질 게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이고 있는 그 오류라고 하는 것이 그때도 못한 게 지금도 잘 안 되고 고쳐지지 않고, 그 다음에 역시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학습 방향이 대책이라고 하는 게 이제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실천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만 한번 체크해 두도록 할게요. 요거 첫 문장 있죠? 이 첫 문장 색깔 딱 해두시고,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얘기죠? 네, 한번 이것에 대한 언급만 좀 추가해 놨어요. 나머지는 대동소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으로 내려가서 요 문장 색깔 해볼게요. 요 문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어는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국어는 해도 오르지 않는다 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있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발상을 바꿔서 접근을 하는 건데, 국어는 하지 않으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어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윤서님, 국어학습의 목표가 뭐란 얘기예요? 올리는 겁니까? 떨어지지 않는 겁니까? 떨어지지 않는 게 국어의 목표예요, 사실. 국어학습의 궁극적인 목표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국어의 핵심이거든요. 국어 공부라는 건 다른 과목하고 달라갖고 뭐 하면 계단식으로 성적이 올라간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그 미신적인 믿음이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그러니까 잘 버티고 있다가 한순간에, 그죠? 그 위태롭지만 않게 스스로를 잘 지켜내다 보면은 결국은 수능에서 한 방이거든요. 국어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면은 올라가는 게 국어거든요. 내가 비유를 해놨죠. 뭐에 비유해놨어요? 암벽 등반이다. 거기다가 이 암벽이라고 하는 거 안에 그 위에 눈이 잔뜩 쌓여있고 발 아래는 낭 떨어지고,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도 성공이다. 알겠어요? 떨어지지 않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국어가. 내가 전에 얘기한 적 있죠. 그 한영예고 출신의 여학생이 그 재수를 했었는데 항상 매달 1등급, 국어 1등급, 국어 1등급, 국어 1등급 하다가 수능에서 몇 등급? 4등급. 와, 반갑다 친구야. 지금 속으로 그런 친구 있지? 네 등급이 나온 거야, 네 등급이. 맨날 1등급 나오다가 4등급이 되는 게 그게 국어거든요. 알겠어요? 올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국어는 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학습 목표예요. 자, 요거는 이유시 때 다시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천천히 읽어보셔야 돼. 오케이? 자.